안녕하세요. 반도바이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. 광대에서 어느 부분이 발달됐냐에 따라서 이제 앞 45도, 옆, 뒤쪽을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죠.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한 거는 아픈 모델에서 보는 요 정면에서 튀어나온 눈 아래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. 45도 우리가 반측면 사진을 찍을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았을 때 눈 밑으로 튀어나온 요 높이, 광대의 높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. 역광대라고 한다면 정면에서 보셨을 때 광대의 가장 넓은 폭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. 뒤쪽은 사실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. 근데 드물게 광대가 이렇게 보시면 중앙이 가장 튀어나와 있는데 오히려 뒤가 좀 넓은 분이 있고요. 심한 분들은 이 턱관절이 원래 광대뼈 안쪽으로 숨어 있는데 턱관절 자체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분이 있으세요.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사이드번, 브렛나라고 하는 요 뒷부분이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이 이제 흔히 뒷광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 거죠. 눈 아래쪽이 앞광대라고 본다면 45도로 돌려봤을 때 튀어나오는 눈 밑부분은 반측면 광대 혹은 45도 광대, 정면에 와서 가장 넓게 보이는 부분이 옆광대, 헤어라인 바로 뒷부분이 튀어나왔을 때 뒷광대라고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. 공식적으로 있는 용어는?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명드린 앞, 옆, 45, 뒤 이런 건 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용어고요.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. 의학적인 용어는 광대는 두 부위로 나뉘고요. 하나는 바디, 하나는 아치, 그러니까 몸통과 날개, 그렇게만 나눠지고 있습니다. 다르죠. 어느 부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줄이느냐에 따라서 광대를 커트하는 위치, 커트하는 양, 커트하는 각도, 광대뼈 이동 방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앞광대 수술 효과를 보기 위한 얼굴 비용이 따로 있다고요? 앞광대만 수술한 일은 거의 없고요. 사실 이제 앞광대가 이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는 눈 아래쪽이 튀어나와서 보이는 거 하나랑 그랬을 때 그 아래쪽 부분이 꺼져 보여서 우묵한 느낌의 얼굴을 만드는 그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. 요 앞광대만큼은 유일하게 요 쉐이빙, 뼈를 깎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. 깎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. 볼륨을 오히려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. 이 방식은 동양인보다는 서양인들, 그 중에서 백인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. 드물게 동양인 중에서도 골격 형태가 서양인에 가까운 사람들에서는 아주 드물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역광대에는 광대뼈 축소술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대한 부분이고요. 가장 흔한 케이스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. 하나는 얼굴에 살이 굉장히 없어서요. 굴곡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. 관자놀이 좀 꺼져 있고, 광대 튀어나와 있고, 뺨 꺼져 있고. 약간 굴곡이 심해서 딱딱해 보이거나 강한 느낌, 얼굴 라인 전체가 매끄럽지 않은 느낌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걸 오픈시켰을 땐 굴곡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니까 이 관자놀이를 꼭 덮는 헤어스타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. 그 헤어스타일을 가렸을 때 아래쪽에 꺼진 거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광대 수술이 두렵거나 광대 수술할 상황이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데 보통 지방 같은 거 넣으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광대, 역광대가 발달된 첫 번째 케이스고요. 두 번째는 역광대 폭이라는 게 얼굴 중앙의 넓이에 해당하거든요. 내 얼굴이 넓다, 크다, 눈 바깥쪽에 공간적 여백이 많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또 역광대를 줄이고 싶어하는 다른 하나의 케이스입니다.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옆광대와 45도 광대는 동시에 발달된 사람이 조금 더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. 옆광대는 발달되는데 앞 45도 광대가 안 발달된 경우에 가장 특징적인 얼굴형은 얼굴이 뒤로 갈수록 넓어진 느낌을 받는 분이 있으세요. 이런 분들의 특징은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이 훨씬 더 넓적하게 나오거든요. 사진은 3D가 아니라 2D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압축해서 하나의 평면으로 이게 표현되다 보니까 뒤가 넓은 게 앞으로 나와서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으면 평소보다 얼굴이 좀 더 넓게 나오고 입체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 45도 광대가 발달이 안 된 분을 말씀드린 거고요. 그렇죠. 이번엔 반대로 45도 광대가 유난히 발달된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. 이렇게 고개를 한 45도, 30도 돌려가면서 보신다면은 요 눈썹뼈 아래쪽으로 광대가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이 45도 광대가 많이 발달된 거죠. 이 45도 광대도 역광대처럼 광대 축소술로 효과를?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45도 광대가 발달된 경우는 광대의 체부, 바디가 발달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디에서의 절골량이 좀 늘어나게 되고요. 절골 후에도 이쪽이 깎아내는 과정을 꼭 포함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광대의 적절한 볼륨이 예쁘게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수술의 포인트입니다. 네, 보통 뒷광대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옆광대에서 뒷후방으로 이어지는 광대 파트를 얘기하겠죠. 이 모델로 본다면 앞쪽에서 옆으로 가서 꺾어서 뒤로 내려가는 쪽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. 밑에서 봤을 때 옆광대보다 뒷광대가 발달되는 일은 흔하진 않아요.
아치의 중간보다는 앞뒤가 약간씩 낮게 되거든요. 근데 드물게 뒤가 정말 넓은 분들이 계세요. 턱 관절의 위치가 평균적으로는 광대보다 안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턱 관절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나와서 위치하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러면 이게 마치 연속선상으로 광대 후방부가 튀어나와 보이게 만들거든요. 실제로 거울을 통해서 보신다면 옆 머리 브렛나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이 브렛나루의 뒷부분이 발달된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의 이제 뒷광대가 우리가 발달됐다 말씀드린 케이스입니다. 수술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완성도가 낮은 케이스라고 저는 보는 거죠. 왜 그런 걸 느끼냐면요. 커트하는 위치가 적절하지 못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간 부분과 남은 부분 사이에 계단 현상을 심하게 느끼는 거죠. 광대를 줄인다는 목적에는 부합하게 광대를 잘 줄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줄이고 난 후에 광대의 모습이 아름다워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수술이 잘못됐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완성도는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간 얼굴 형태를 바꾸는 광대뼈 축소술은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재미도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. 환자분께서 광대가 고민이시라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수술에 한 방법이 본인한테 꼭 필요한지 여부는 물론 상담 후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좋은 의료진을 만나서 수술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